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내일 뉴스를 미리 전해드릴 건데, 앞에 거 못 보신 분들은 9월 증시가 시작부터 혼란스러운 이유 3가지, 이거 먼저 봐주시고 이번 편 G20에서 보내온 투자 힌트, 이 영상도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G20의 베스트샷은 저는 요걸로 꼽고 싶은데요. 사우디 빈살만하고 미국 바이든의 악수 장면인데, 여기 이제 중간에 인도 모디 총리가 두 사람의 손을 이렇게 착 덮으면서 좀 더 오래 꼭 좀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는 장면이요. 사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확실한 미국의 우방이었었고, 또 그런 만큼 지난 수세기 동안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고, 대신 석유도 미국에 많이 갖다 팔고, 그렇게 진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진짜 모래바람을 설탕가루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서로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바이든이 그걸 깼죠. 단순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한다고 화석 연료를 죄악시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거 말고, 몇 년 전에 사우디 왕가의 비리를 취재하던 카슈크지라는 기자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배후에 사우디 왕가가 있다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걸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사우디 왕가를 무슨 마피아 집단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우디 전체가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야말로 친성 불가침의 죄를 범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 뒤로는 이제 냉랭한 사이가 이제 계속되다가, 최근 사우디가 그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브릭스, 그 탈달러 연대에 가입하면서 더더욱 바이든을 이제 대놓고 엿을 먹였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동 주요국 회담 때 이제 바이든이, 자기는 중동도 아닌데 여기를 이제 게스트 자격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빈살만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빈살만이 이제 환대를 하는 척했지만 스킨십을 최소한으로 그냥 주먹 악수 대충 한 다음에 회담도 일정보다 훨씬 일찍 끝내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석유 감산 조치, 그때부터 이제 줄기차게 계속 때려댔고, 최근에도 또 한 번 감산 조치 때렸죠. 마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꺾이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름값이라도 올릴 테니까 니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우리가 반드시 회방 놓겠다는 뜻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역사적인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이 빈살만하고 바이든이 다시 만난 자리에 인도 모디 총리가 그 위에 손을 꼭 덮으면서, 아이 둘이 왜 이래, 나 봐서라도 막 풀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빈살만도 그동안 좀 기분 안 좋았던 거 좀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이제 그런 표정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마침 이제 중국 시진핑도 이번에 불참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인도가 어떤 평화로운 중재자 역할을 한번 보여준답시고, 또 이제 시진핑 한번 약올라바라고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겸사겸사 연출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G20 이거를 만든 게 이제 미국이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어떤 수장 입장에서 환영사 발언을 하는데, 거기 이제 참석한 나라 국빈들 이름을 한 명씩 이제 이렇게 그 언급하는 순서에서, and the Crown Prince of Saudi Arabia, Mohammed bin Salman. 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빈살만을 처음에는 이제 맞게 모하마드 빈살만이라고 잘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더듬더니 마치 잘못 말한 것처럼 빈살림? 뭐 살림이 비었다고? 하여간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한 거야. 아니 이렇게 다 보고 읽는데도 요걸 틀렸다고. 아니 아시다시피 이름 상대방 그 잘못 부르는 게 얼마나 그 사적 관계에서도 큰 실례인지 아시죠? 저 예전에 여친 이름 수진인데 수정이라고 술자리에서 잘못 불렀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여친이 피고 있던 담배로 눈을 지져버리겠다고 진짜 눈알 대신 수정 크리스탈 굿을 박을 뻔했어 진짜. 하여간 이러니 이제 빈살만이 또 얼마나 빡쳤겠어요. 마치 일부러 매기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바이든 요 말실수 직후에 빈살만이 물을 들어가지고 확 들이키는 장면이 또 화면에 잡혔습니다. Saudi Arabia, Mohammed bin Salman. Mohammed bin Salman and President von der Leyen and the European Commissions. And since he's not speaking today, 아니 참, 이 빈살만한테 빈살림이라니. 빈살만 개인 재산만 2조 달러야.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인데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시총이 한 4,000조 되거든요. 그럼 대출 조금만 키면은 빈살만이 서울시 부동산 전체를 통으로 다 살 수 있는 그 정도 클래스인데, 이런 사람한테 빈살림 뭐 가난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주말 전 세계의 관심이 이렇게 이제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좋은 성과도 있고 뭐 녹색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거 뭐 건설적인데 이렇게 이제 다 G20의 글로벌 어떤 그 통신사들 그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려 있는 와중에 갑자기 러시아 한 방송 내용이 지금 SNS를 따라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G20을 완전히 관심권에서 용도 폐기 시켜버리고 있어서 이게 화제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G20 회원국들 중에서 시진핑하고 푸틴만 불참인데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관심에서 소외되는 건 또 절대 못 참잖아요. 특히 이제 동네 잔칫집에 보면은 꼭 남의 잔칫날에 엉뚱하게 깽판을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예전에도 보면은 항상 그 테러 집단 놈들이 올림픽 때나 무슨 월드컵 그럴 때마다 테러를 일으키더라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러시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주인공이 바로 러시아군의 이번 우크라이나 공격 총사령관 안드레이 모르드비셰프 이 사람인데 셰프가 아니야. 요리사가 아니라고. 장군이야. 이 사람이 이제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 레딧 이런 데서 완전히 태풍의 눈으로 그냥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마침 바이든을 환장하게 만든 내용인데 뭐냐면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는 시작일 뿐이다. 비기닝일 뿐이다. 결국 러시아군은 동유럽 장악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크라이나는 한 스테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 왜 오락에서 한 판 깰 때 그걸 한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그 어떤 누구든 간에 휴전협상이나 종전협상이나 어떤 서방과의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모두 반역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러우 전쟁이 자기네는 끝낼 생각을 안 한대. 이게 시작인데 왜 끝내냐. 그럼 결국 이거는 어디한테 원망이 가냐. 아니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지금 러우 전쟁 발발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월드폴리스 뭐하냐 지금. 그동안 야심차게 때렸던 대러시아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그 어떤 것도 푸틴한테는 그냥 섀도우 복싱 내지는 헛발질에 불과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러시아군에서 밝힌 동유럽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우리 방산 수출 그럼 더 늘어나겠네. 효자 발언이네. 이렇게 생각하려는 찰나 이 불똥이 갑자기 한반도로 튀어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난 8월 18일 날 그 미국 대통령 별장이라고 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한 달도 안 됐어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만났는데 일단 뭐 양국 정상이 안부를 묻고 이제 그런데 달달한 어떤 안부 주고받는 차원에서 잠시 환담을 가지나 싶었는데 이게 무려 1시간 반 동안 회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또 만났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길어지는 건가. 또 외교가에선 여러 분석이 엇갈렸는데 그 내막에 바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G20에 맞춰서 앞에 러시아 장군의 인터뷰가 딱 마침 나왔고 이거에 또 때마침 파이낸셜 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터뜨렸는데 북한 김정은이 푸틴의 무기를 판매하는 사인, 즉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직전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각종 원자재와 곡물을 탈취해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굶어 죽기 직전인 북한에 이런 식량을 주고 그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심지어 핵까지 이런 무기를 맞교환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한 러시아의 타겟이 동유럽 전체라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털어먹듯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일단 치고 들어가서 거기 자원이나 자산 같은 거 점령해가지고 빼앗은 다음에 그걸 팔아서 다시 무기를 사서 점점 더 점령 지역을 늘려가는 이런 군사적인 전략인데 이걸 이제 일명 암세포가 확장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럼 미국과 한국의 그 일명 캔서 문샷, 암 극복 프로젝트는 뭐 당연히 바이오도 포함되겠지만 당장 북한을 향해서 메스를 드는 이런 태세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제 러시아 담당 일진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 담당해갖고 이제 각각 담당 일진들이 맡아서 이걸 와해시킨다 이제 뭐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또 부상을 하는 거죠. 와, 근데 북한도 북한이지만 진짜 러우 전쟁, 야, 이거 처음 터졌을 때 뭐 한 달 만에 끝난다. 마바라들은 뭐 이게 결국은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막 개소리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끝난다. 그러다가 지금 심지어 겨울을 2번이나 보냈는데 아직도 이러는 거 보면은 이 러시아 이 소련 놈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또 악질적인지 알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러시아를 심지어 히틀러도 못 이겼던 이 러시아를 다름 아닌 일본이
그 정말 당시 평균 신장만 해도 한 30cm 이상 차이가 나던 그 조그만 일본이 러시아를 1년 만에 박살내고 식민지로까지 삼으려고 했다는 게 참 진짜 엄청나죠. 이거는 뭐 제가 일뽕이 아니라 당시 러일 전쟁 초반에도 일본이 그 진주만 공습했던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일단 선빵부터 날리면서 러시아 전함 두 척 박살내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쓰시마 해전에서 함포 사격을 거의 뭐 그냥 미꾸라지한테 소금 갖다 뿌리듯이 그렇게 이제 포탄을 쏟아붓고 완전히 괴멸시켰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현실에서 일본 사람들 평소에 보면은 어떤 뭐 품행이나 애티튜드나 이런 게 도저히 누굴 뭐 선제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남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모가지를 따려고 뭐 그럴 것 같지가 전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맥쿼리 증권에서 글로벌 AI, 이 인공지능 업황 관련 분석을 내놨는데,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중동까지 AI 반도체 수출 금지를 확대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럼에도 맥쿼리 증권은 하이엔드 AI GPU 매출은 강력한 수요 덕분에 고속 성장은 이제 뭐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내년 2024년 글로벌 AI 서버 매출은 기존 460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그리고 내후년 2025년 글로벌 AI 서버 매출 전망치는 기존 600억 달러에서 이번에 700억 달러, 우리 돈 95조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은 당연히 엔비디아고요. 근데 이번에 중동과 중국 시장이 제외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경우는 엔비디아 전체 GPU 수요의 한 20에서 25% 차지하지만 중동은 5% 미만인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이 딸리는 병목 현상이 이걸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의 GPU를 구성하는 반도체 제조사들 중에서 리더를 꼽았는데, 거기 우리 K증시의 SK 하이닉스, 다음 대만의 TSMC, 알칩, 위스트론, 크로마, 이렇게 5기업. 이제 여기 한국만 하나 있고 대만이 4개. 거기가 이제 AI 리더고, 다음 AI 후발주자 그룹은 전부 대만 기업인데 뭐 유니마이크론, 에이스피드, 키에크 이렇게 이제 3개사로 픽했습니다. 다음 CT는 반도체 제조사들 분석에서 앞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언급했는데 목표가 18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도 기존 12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그대로 한 번 더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지난주 애플이 중국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 때문에 이제 주가도 이틀간 6% 넘게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애플 관련주들도 같이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이 아이폰 이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자기네 그 샤오미의 고사양 스마트폰 신제품을 먼저 출시하면서 동시에 이런 아이폰 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사전에 시장 영향 같은 것을 다 검토했을 거라고 보네요. 그러면서 그 아이폰은 도대체 누가 만드냐? 아니,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조립해가지고 애플에 공급하는 건데, 이 아이폰이 연간 4천에서 5천만 대로 계산되는데, 이번 사용금지 조치로 애플이 재고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 들어가면은 중국 공장에서 최소 500만 대에서 최대 1000만 대까지 생산이 줄어든다. 그럼 이게 다시 중국의 역풍이 불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아이폰 100만 대당 애플 주당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01달러, 즉 1센트니까 13원 정도로 계산하고, 우리는 애플 목표가를 기존 210달러의 투자의견 중립 그대로 유지하겠다.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중국 중앙정부부처 공무원에서 이제는 지자체 그리고 국영기업, 나아가서는 이제 공산당원 한 1억 명 되는데 그 전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혀 그런데 아랑곳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음 이제 JP 모간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뭐 이제 코로나고 리오프닝이고 뭐 나발이고, 이제 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는 완전히 1년 365일 계속 늘어만 간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도 본격적인 행락철이 오잖아요. 또 단풍놀이, 뭐 불륜산악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추석 선물, 여행, 뭐 이런 모멘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탑픽은 쿠팡으로 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K증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겠는데, 앞에 이제 이커머스 탑픽으로 쿠팡 찍었던 JP모간은 K게임주 분석에서 최선호주를 펄어비스로 픽하고, 붉은 사막 출시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69,000원 펄어비스에 제시했습니다. 다음 HSBC는 삼성생명 목표가를 기존 81,000원에서 이번에 76,000원으로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 다음 한화생명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300원.
다음 노무라증권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목표가 5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다음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는 목표가 기존 36,000원을 이번에 31,000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야, 정말 이제 수소도 한번 갈 때 되지 않았나. 너무 지친다는 분들 많죠. 다음 이어서 이 노무라증권은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화학 및 태양광 실적 회복이 임박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하는데 다만 또 여기 중국 경쟁이 나와요. 중국 경쟁사의 공세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아직도 좀 덜 떨었기 때문에 털고 갈 게 더 남았다는 점을 들어서 목표가는 기존 63,000원에서 4만 원으로 후려쳤어요. 진짜 이 태양광도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때 물린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반토막인데 그래서 떨줍 올팔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이 전 세계 금융 역사에서 정말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이후 최악의 버블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책임지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9월 11일 월요일인데요. 마침 9.11 기념일이고 바이든이 또 러시아 앞에 그 뉴스에 반응해서 뭐라고 또 자극적인 그런 그 언어 도단,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오럴 리스크야. 좀 표현은 야식구리 하지만 하여튼 또 바이든이 이게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 9.12 월요일이에요. 우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체코 폴란드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앞에 이제 러시아가 언급한 동유럽 지역하고 붙어 있는 나라들이고 그럼 이 중에서 폴란드는 우리의 방산 VIP, 체코는 원전 VIP 고객들이죠. 다음 내일 우리 정부가 관광 분야 기술 대상 수출애로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올 하반기 최대 모멘텀은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다음 내일 정부가 2027년 원전 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이제 육성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이번 G20도 뭐 장황하게 녹색 어쩌고 뭐 했지만 결국 대안은 원전뿐이라고 보고 증시에서는 이제 원전 쪽은 조금 변동성이 큰데 어쨌든 지금 유럽도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더딘 그 스태그플레이션 기미가 보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 줘야 소비가 살아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뭐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이죠. 다음 내일 이제 과기부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철강 분야 자동화 안전관리의 이음 5G 도입 이겁니다. 요거 이제 증시에서 이음 5G 관련주들이 있죠. 그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멕시코시티에서 2023 K 콘텐츠 엑스포가 열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그 3일 동안은 LA로 또 가서 행사를 엽니다. 여기 미국 현지 기업들 중에서 뭐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등 굵직한 현지 엔터 업체들이 다 참석을 한대요. 그 다음 내일 정부 일정에 좀 특이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뜬금포로 산업부에서 발표 지금 준비 중인 거의 제목이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 이겁니다.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 중인 뉴럴링크, 이걸로 이제 증시의 테마주가 있고요. 뭐 넓게는 원격 진료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까지 가능하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금양이 내일 부산 기장군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칩 수요라고 AI 인공지능 쪽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볼거리가 좀 풍부하겠죠.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이번 주 일주일치 뉴스를 한꺼번에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그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관련해서 지난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분도 선정해서 상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